자,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부동산 세법입니다. 글자 그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인데 다 배울 건 아니고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 몇 가지만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부동산을 뭐 할 거냐면 팔 겁니다. 팔게 되면은 다른 누군가는 다시 부동산을 뭐 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겠죠? 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서 딱 5개만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금인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인 재산세라는 세금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대표적인 세금인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그 중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 중에서 취득세가 통상적으로 약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등록면허세가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재산세가 역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소득세가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총 14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2문제가 총론이라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게 약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작년 28회 같은 경우에는 총론에서 1문제 나왔고 등록면허세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느 쪽에 1문제가 더 나오고 1문제가 덜 나올 수는 있습니다. 27회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나 종부세가 아예 안 나오고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1문제씩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 문제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러면 우리 세법이 16문제라 그랬죠? 근데 16문제를 다 맞추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6파트를 다 외우셔야 돼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몇 점만 맞으시면 돼요. 60점만 맞으시면 돼요. 그러면 세법 16문제 중에서 60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몇 개만 맞으시면 되느냐? 10개만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법에 대해서 목표를 몇 개로 잡으셔야 돼요? 딱 10개. 10개만 맞추자. 나머지는 버립시다. 아셨죠? 네. 만약에 16개를 다 맞추시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이길 포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성적인 끈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6개를 다 맞출 필요 없고 우리는 몇 개만 맞추자? 10개만. 그래서 나머지 6개는 그냥 찍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10개를 맞추시려면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당연히 소득세 열심히 하셔야죠. 왜냐면 소득세 비중이 제일 크니까. 출제 비중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재산세 아니면 취득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와 소득세를 하든 재산세와 소득세를 하든 두 파트만 하게 되면 9개는 맞춥니다. 물론 맞았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나머지 7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찍으시면 돼요? 그래, 한 번으로 쭉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는 맞겠죠? 그렇게 해서 10개 맞추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파트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점수만 내면 되는 거니까 많이 나오는 부분.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소득세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소득세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수업을 들어보신 후에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뭘 하시면 돼요? 쉬운 걸 하시면 돼요. 내가 자신 있는 부분. 나는 이걸 들어봤더니 이쪽이 쉽더라. 이쪽은 나는 좀 어렵더라. 그러면 어려운 부분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려운 부분은 해봤자 끝까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부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나가셔야 빨리 공부가 돼요.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총론은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업도 우리가 격주 수업이다 보니까 이걸 다 못 해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도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소득세 위주로만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등록면허세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안 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8월 정도나 9월 정도에 가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몇 가지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법하고 공시는 일단 격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세법은 사주를 기본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일단 1, 2월 달은 취득세를 2주를 해드리고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종부세는 아예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 2주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1, 2월 달에는.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취득세 한 주하고 재산세 한 주하고 소득세 2주로 가고요. 5, 6월 달도 이렇게 갈 거예요. 5, 6월 달도 취득세 한 주 가고 재산세 한 주 가고 그 다음에 소득세 2주에 걸쳐서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4주를 기본으로 놓고 하되 만약에 5주가 나온다. 5주가 나오는 지금 이번 1, 2월 달은 5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총론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3, 4월 달하고 5, 6월 달에도 만약에 5주가 나오는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등록면허세하고 종부세를 간단하게 한번 한 주 잡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4주를 기본으로 여러분들 수업한다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21페이지인데 자, 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조세의 개념 및 분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총론 부분은 앞으로는 못 해드려요. 못 해드리니까 일단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세금을 배우려면 세금이 무엇인지는 먼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세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게 조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어서 쓰면 밑에 특징에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 등이 걷어들이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일반 공공기관이 걷어들이는 것은 공과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고로 세금에만 무슨 글자를 쓰느냐 하면 세자를 써요. 세금이 아닌 것은 세자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전기세, 수도세라 그랬죠. 전기세, 수도세는 없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죠. 왜냐하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공과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금은 누구만 징수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금은 왜 걷느냐? 2번에 보시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뭘 위해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징수한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야기예요. 그렇죠? 단체 등이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운영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국가도 하나의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 운영비로 걷는 걸 바로 뭐라 그래요? 세금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경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걷어들이는 것 중에서 운영비 목적이 아닌 제재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거 있죠. 벌금이나 과태료. 그래서 벌금이나 과태료는 세자를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즉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금이 되려면 기본 전제 조건은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 누가 징수해야 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두 번째는 무슨 목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느냐? 자, 3번에 보시면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세금은 당연히 누가 내야 돼요? 국민이 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때 세금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으로 표현을 하면 생활비예요.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활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활비는 누가 내요? 남편 팔아먹지 말고요, 제발. 남편 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집안의 생활비는 누가 냅니까? 가족이 내죠. 근데 가족 전원이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하나의 가족으로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가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 생활비는 누가 내야 되느냐면 그 구성원인 국민이 내야 돼요. 근데 그 국민이 다 내는 건 아니죠. 국민 중에서 누가 내야 돼요? 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내야 돼요. 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정해줬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이 요건에 해당하면 나는 무조건 생활비를 내야 돼요, 국가에. 반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는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래서 나중에 취득세 과세 요건, 재산세 과세 요건, 소득세 과세 요건을 다 배우실 거예요. 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나는 무조건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는 거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 안 내요. 무작정 내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세는 개별적 또는 직접적인